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어하는 역이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것인데 오늘은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참고해 보시고 역이민이 내 은퇴 생활에 도움이 될런지 안 될런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제가 역이민을 좀 일찍 가서 한 10년 동안 한국을 즐기면서 은퇴를 좀 일찍 하냐 아니면 한 10년간 더 미국에서 일을 한 다음에 은퇴를 하냐 여기에 대한 좀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55살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제 65세에 은퇴를 한다. 그럼 저는 앞으로 10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는데 물론 앞으로 10년 동안 일을 안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뭐 저도 뭐 기회가 생기면 또 일을 하고 엑스트라 인컴을 벌려고 노력은 하겠는데 제가 지난 3년 동안 한국을 매년 나갔었죠. 쭉 나가 지내면서 제가 3년 동안 딱 느꼈던 게 한 6개월씩 살고 혹은 3개월씩 살고 그러면서 첫 번째 느낀 게 한국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미국 물가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국에서 생활하는 게 사실 미국 물가의 한 2.5분의 1, 3분의 1 이 정도로 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 과연 그렇다면 내가 한국에서 일을 덜 하고 그냥 은퇴 준비를 하고 한국에서 절약되는 돈을 갖다 모으면 내가 한국에서 10년 동안 그렇게 일을 안 하고 한국을 즐기면서도 10년 뒤에는 은퇴 준비가 되어 있겠는데라는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으로 역이민 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고향이 그리워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의료 보험 때문에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한국 갖고 생활비가 적게 드니까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몇백 분을 만났죠. 한국에서 모임도 가지면서 한국에 역이민 하신 분들 몇백 분을 만나봤는데 다 각자 또 사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많고 올해도 한 4월 말이나 5월 초쯤에 이제 한국 가서 한 몇 달 동안 있다 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5년 전하고 비슷해요. 제가 우연한 행복을 막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LA는 바깥에 나가서 식당에서 밥 먹을 곳도 없었죠. 그런 가운데 답답해 죽겠는데 라스베가스 호텔에서 뭐 방을 공짜로 주겠다. 놀러 와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라스베가스에 있는 동생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라스베가스는 식당도 문을 열고 물론 칸막이는 되어 있지만 훨씬 LA보다는 좀 자유롭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라스베가스에 와서 방송을 하면서 조금씩 쉬어가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호텔방이 텅텅 비니까 호텔방을 뭐 거의 거저주다시피 해갖고 한 몇 달 정도를 거의 그냥 호텔비를 안 내고 게다가 또 뭐 저희 시청자분 중에서 게임 좀 하시고 그런 분들이 또 콤프를 또 대주신 것도 있고 그래서 한 서너 달 이상을 호텔비를 안 내고 라스베가스에서 지냈습니다. 근데 그때 한 가지 제 스스로 테스트가 있었어요. 뭐였냐? 그전에는 제가 했던 일이 이제 컨설팅, 강의 뭐 이런 일이었는데 LA에서 이제 그런 일을 못 하게 되면서 유튜브만 하게 되면서 유튜브를 LA에서 하는 거와 라스베가스 하는 거 이게 좀 차이가 있을까? 이거를 좀 테스트를 해본 것이죠. 근데 몇 달 동안 라스베가스에 있으면서 느낀 거는 라스베가스에서 있어도 똑같이 시청해주는 이 시청자 수는 똑같구나. 이 내용이 중요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라스베가스 여기도 나쁘지 않은데 그러면서 그때 뉴스를 쭉 전해드리면서 저도 알게 된 게 뭐냐면 라스베가스는 주정부 세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LA는 주정부 세금이 최대 13.3%까지 나오기 때문에 미국 전역에서 제일 비싼 곳이라는 거죠. 이 정도 돈이면 꽤 차이가 큰데 이게 잘하면 뭐 아파트 렌트비도 나오고 집 모기지도 나올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라스베가스에 있는 집을 알아보니까 LA 집값의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한 2.5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뭐 콘도 뭐 투베드룸 콘도 뭐 평균적으로 한 20만 불 이 정도면 살 수 있을 거 한 40만 불이면 그냥 웬만한 한 3베드룸 4베드룸 하우징도 살 수 있었고 자 그러니까 집값도 싸요. 근데 물가도 어쨌든 간에 이 스트립 쪽 관광지 쪽만 빼내면 라스베가스가 LA보다 조금 쌉니다. 많이 싸진 않아요. 조금 싸고 전반적으로 이제 뭐가 비싸고 뭐가 싼가 뭐 이런 것 따져보니까 세금 싸고요. 그 대신 라스베가스 비싼 것도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가 좀 비싸요. 자동차 레지스트레이션 비싸고 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 두 개씩 따져보니까 라스베가스에 있는 게 나쁘지 않겠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가족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라스베가스에서 방을 하나 얻어갖고 한번 1년이고 지내볼게.
1년 이거 지내보고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한번 찾아볼게. 그리고 또 도박의 도시기 때문에 내가 또 이런 데 빠질 수 있는 점인지 내 스스로도 테스트를 해봐야 되니까 한 1년 정도 있어 볼게. 세금 절감이 꽤 크니까 이것만 하더라도 내가 생활비 더 나가는 거는 충분히 감당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가족들은 이제 토렌스에 있는데 제가 라스베가스에 이사를 오려고 합니다. 당시에 원베드룸 아파트 값이 뭐 한 800불 정도였어요. 라스베가스가. 그래서 아파트를 알아보려다가 콘도 하나가 너무 싸게 나온 거예요. 예, 너무 싸게 나와서 그 콘도를 이제 마침 캐시 살 만큼은 있어갖고 그 콘도를 사버립니다. 사버리니까 사실상 렌트비가 안 나가죠. 나가는 돈은 프로퍼티 텍스, 뭐 전기세, 유틸리티 이런 거, 그다음에 HOA 뭐 이런 것들만 나가는데 프로퍼티 텍스도 또 깜짝 놀랐어요. 600불밖에 안 나오니까 너무 놀랐습니다. 요즘에 한 700불 정도 되는데 600불 정도밖에 안 나왔고 너무 놀랐습니다. 자, 그러니까 라스베가스에 있으니까 돈 들어갈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예, 그 사이에 이제 저희 큰애가 장가를 가고, 예, 큰애가 나가면서 이제 애들, 예, 니들도 독립을 해라. 예, 그러고 나서 이제 LA에 있는 집이 필요 없으니까 솔직히 LA에서 집 하나 이렇게 유지하는 게 돈이 만만치 않게 들거든요. 한 달에 10,000불, 최소 10,000불 이상 들어갑니다. LA 사신 분들 아시겠지만 애들 키우고 최소 10,000불, 12,000불 예, 이렇게 들어가는데 사실 그 돈이 안 들어가고 애들이 다 독립하고 나니까 라스베가스만 있으니까 이제 인생이 편해지는 거예요. 한번 다운사이징에 아주 꿀맛을 느낀 거죠. 그리고 라스베가스에 한 2, 3년 살아보니까 이 갬블 같은데 빠질 일이 없어요. 이 동네 사니까 오히려 더 안 빠져. 이게 맨날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관심이 더 없어집니다. 그리고 또 라스베가스를 아니까 또 여기서 좋은 곳들을 많이 이용해요. 뭐 싼 음식도 먹고 뷔페 레스토랑 같은 데 괜찮은 데도 찾고 또 이런 재미가 있고 국립공원도 가깝고 여기 나름대로 좀 살만하더라고요. 여름에 좀 더운 거 말고는 라스베가스가 참 괜찮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와이프랑 저랑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정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좀 코로나가 좀 나아지면서 3년 전에 저희 장인어른이 투병 생활하시는데 뵈러 가려고 이제 한국을 나갔었는데 장인어른이 이제 그때 돌아가셨죠.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처음으로 이제 평택이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평택은 저희 처갓집 고향도 아니에요.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처갓집이 미군 부대 쪽이랑 계속 일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용산 쪽에 있다가 평택 미군 기지 때문에 옮겨와서 평택에 지금 뭐 처남도 있고 처형도 있고 그다음에 뭐 동서도 있고 다 있는데 평택의 고향은 아닌데 평택이란 곳을 저는 진짜 오랜만에 가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쫓아서 무슨 시장 구경 간다고 평택을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어렸을 때 기억은 평택은 진짜 시골이었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평택이 어마어마하게 도시화가 된 거예요. 삼성 공장도 그때 막 열심히 짓고 있어서 막 도시도 활기차 보이고. 평택에 한 일주일 정도 있었는데 평택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도로 미국에 들어왔는데 미국에서 제가 이제 이가 안 좋았죠. 예, 임플란트 때문에 이것저것 알아보고 그런데 이제 한국 임플란트 싸다는 거, 예, 이런 걸 좀 알게 되고 또 우여행에서 또 방송을 하면서 제가 리서치를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나가서 임플란트를 알아봅니다. 예, 그러니까 진짜 너무너무나 저렴한 가격에 임플란트를 아주 꼼꼼하게 잘 했습니다. 게다가 또 미국에는 임플란트 가격이 비싸니까 미국에 있는 치과 의사들은 한 3개, 뭐 4개, 뭐 연결시켜서 브리지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한국에서는 그냥 이왕 할 거면 언젠간 나머지 다 하셔야 되니까 8개까지 한꺼번에 하셔도 되고 뭐 굳이 지금 원하시면 4개만 하셔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갖고 8개까지 다 한다 하더라도 뭐 미국에서 받았던 견적 4개의 견적에 한 3분의 1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임플란트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한국에서 좀 살아보자 와이프랑.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한국 살기를 해봅니다. 그때 F4 비자 거소증 비자도 받아보고 한국에서 사는 게 만만한지 안 만만한지 제가 잠시 이제 놀러 갔던 때 그때 기분과 막상 한국에서 살아보는 게 어떤지 장단점을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한국에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국에 한 6개월 정도
있다 보니까 한국이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는데 마음에 안 드는 구석 뭐 세상에 어디든 간에 다 100% 마음에 들겠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구석도 있지만 이 마음에 드는 구석도 있고 오히려 어떤 면은 또 미국보다 나은 구석도 있습니다. 뭐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좀 편한 게 있죠. 예, 한국은 뭐든지 가까우니까 편한 게 있습니다. 마켓도 가깝고 그다음에 어디 목욕탕 같은 데 가는데도 그렇고 근데 또 무엇보다 요즘에 또 환율이 아주 또 깡패잖아요. 그때도 1,300원대였는데 요즘에는 뭐 1,450원 넘어갔고 1,480원까지 왔다 갔다 하니까 환율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2년 전 예, 그때 갔을 때도 한국에서 돈 들어가는 게 야 미국에 한 2.5분의 1? 뭐 이렇게밖에 안 들어가네? 예,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 환율이 더 좋아져서 야 미국에 3분의 1?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가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리서치를 해봤는데 저는 어쨌든 간에 돈이 있어도 서울에 살긴 싫어요. 너무 복잡합니다. 예, 너무 복잡하고 너무 사람도 많고 그리고 뭐 제가 뭐 학군을 따질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또 집값이 너무 비쌉니다. 뭐 제가 뭐 투자용으로 하고 강남에다 집을 사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돈도 없고 근데 이 평택이란 곳을 알아보니까 뭐 좋은 아파트를 해봤자 7억 8억이에요. 예, 그다음에 3억이면 꽤 괜찮은 아파트 사고요. 저렴하게는 한 1억 5천. 제가 한국에서 늘 지내던 아파트는 가격이 떨어져서 1억 5천까지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부동산 알아보니까 진짜 욕심 안 내면 한 7, 8천만 원에 그냥 아파트 하나 사갖고 제가 죽을 때까지 쓸 수 있어요. 제가 진짜 돈이 없으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아주 뭐 나쁜 곳도 아니에요. 진짜 저렴한 곳은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연립주택도 받습니다. 진짜 돈이 없으면 그런 데 살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한국에서 집 사는 게 별로 좋지 않다는 것도 또 깨닫게 되죠. 왜냐하면 지방은 집값이 자꾸 떨어집니다. 제가 이제 한국 가면 이제 묵는 곳이 미군 부대 바로 코앞에 있는 맥심 험프리스라는 곳인데 그게 이제 지어진 지 5년 됐습니다. 처음에 지어졌을 때는 3억 1천 이렇게 분양이 됐는데 지금은 한 1억 5천에 팔려고 하고 있어요. 그만큼 지방은 집값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렌트하는 게 편해요. 제가 그 집도 가구가 다 있고 TV도 있고 침대도 있고 세탁기 뭐 냉장고 다 있는 조건이라 갖고 편하게 100만 원에 빌렸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그런 아파트 빌린다 그러면 한 80만 원에 빌릴 수도 있어요. 7, 80만 원에 빌릴 수 있고 한국에서 이제 평택에서도 새로 지은 아파트 좀 좋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3천만 원 내면 한 달에 한 120만 원에 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렌트를 하는 게 낫지 굳이 한국에서 집을 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한국과 미국의 생활비를 갖다가 쭉 알아보는데 이 생활비 돈이라는 게 물가에 비하는 거고 또 주변 상황에 비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갖다 고려를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국도 강남에서 사냐 더 시골에 사냐 여기 따라서 생활비가 천차만별이 됩니다. 당연히 미국도 마찬가지죠. 제가 LA 있을 때 비해서 라스베가스 오니까 생활비가 3분의 2밖에 안 들어요. 3분의 2도 안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라스베가스 오니까 너무 행복한 거죠. 돈이 뭐 여유가 더 생기니까. 근데 한국 가면 라스베가스 생활비에 뭐 거의 3분의 1 가까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가 6개월 생활해보고 작년에도 또 한 3개월 있다 와보고 그러니까 생활비는 딱 정해졌어요. 제가 뭐 서울에 사는 거 아닌 이상은 그렇게 돈이 들어갈 게 없다. 그리고 평택에 살아보니까 평택에 있어도 제가 즐길 건 다 즐기더라.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평균적으로 나눠야지 뭐 모든 사람의 조건을 다 맞출 수는 없으니까 2025년 한국의 정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은퇴한 부부 그러니까 65세 이상 은퇴한 부부가 적정 생활비로 살 수 있는 돈은 한 달에 336만 원에서부터 350만 원 정도를 책정한다고 합니다. 최소 생활비는 230만 원에서부터 248만 원 정도는 있어야지 살 수 있다. 이게 지금 한국 물가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꼭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강남에서는 턱없습니다. 제가 강남 살겠다는 거 아니거든요. 더 적게 쓰시는 분도 있어요. 미국에서 지금 한국 가셔갖고 시골에서 진짜 텃밭에서 야채 키우면서 조그만 집 하나 사갖고 사시는 분들은 미국 돈으로 한 달에 1,000불, 140만 원밖에 안 된다는 분도 있습니다. 한국도 아직 시골에 가면요, 100몇십만 원 갖고 살 수 있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평균적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한국이나 미국이나 은퇴하고 나면 돈이 모자라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한국에서 65세 이상의 부부들의 평균 버는 돈이 212만 원에서부터 23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국민연금을 주고 그러는데 2024년 기준으로는 노령연금 평균 수급액이 1인당 60만 원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120만 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120만 원, 130만 원이니까 솔직히
지금 필요한 돈이 230만 원, 최소 230만 원에서 248만 원이 있어야 된다는데 이 돈만큼도 안 되는 거고요. 좀 살 만큼 산다. 그래서 336만 원에서 350만 원이 되는데 이 돈은 턱없이 모자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은퇴하고 나서도 무슨 소일거리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한 달에 120만 원씩 적자가 된다. 이게 평균적인 한국의 노인들의 삶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미국은 어떨까요? 예, 미국에서 이제 편안한 은퇴라고 얘기하는 흔히 말하는 comfortable retirement을 위한 금융 전문가들이 권장하거나 실제 부부들이 희망하는 수준은 뭐냐? 자, 희망하는 수준입니다. 65세 이상 은퇴한 부부가 한 달에 8,330불에서 10,000불 정도 사이가 있으면 나는 살만하다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자, 이것도 미국도 편차가 크겠죠. 아유, 캠프디 이거 너무 많어. 나는 우리 은퇴하고 와서 한 4,000불, 5,000불밖에 안 써. 라고 얘기하시는 미국 외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있고요. 8,330불 이 돈 갖고 LA에서 둘이 산다? 빠듯할 수 있죠. 예, 빠듯합니다. 집이 완전 페이오프가 됐다. 그럼 몰라도 집 페이먼트를 낸다거나 혹은 렌트를 한다거나 그러면서 8,330불 갖고 LA나 뉴욕, 뉴저지 같은 이런 대도시 사는 거는 또 힘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또 의료 보험, 예, 뭐 암만 이제 메디케어가 있다 하더라도 또 다른 건강에 관련된 또 돈 추가 지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생각하면 힘들다는 거죠. 자, 이게 한국 돈 따지면 꽤 큰 돈이에요. 한국에서 이제 한 달에 1,200만 원, 1,450만 원이 있어야지 미국에서 산다. 한국에서는 336만 원에서 350만 원이면 산다. 이게 지금 부자로 사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리타이어한 분들이 적당히 인생 즐기면서 살만한 돈이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죠. 현실적으로는 부부가 7,600불, 한 달에 7,600불 가져가는 부부가 중간값이라고 합니다. 미국 평균 따지면 7,600불이에요. 자, 7,600불인데 7,600불이 LA에서 여러분 7,600불 갖고 생활 가능합니까? 뉴저지에서 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예, 진짜 가난하게 사는 거죠. 7,600불 갖고 살면. 자, 근데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는 이제 국민연금 받는 돈도 120만 원, 13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부부한테 미국에서도 평균적으로 부부가 받는 건 한 4,000불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사람당 한 2,000불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나마 이건 미국 평균이고 한국 분들은 이만큼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나이 들어서 미국 왔고 세금을 많이 못 냈기 때문에 이만큼도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돈도 요즘에는 뭐 한 580만 원, 거의 600만 원 돈이에요. 예, 한국에서는 부부가 120만 원, 130만 원인데 미국은 한 600만 원 주니까 꽤 많이 주는 거예요. 580만 원 주니까. 미국이 한 4배 이상 받는 거예요. 그래도 모자르다. 그만큼 미국의 물가가 비싸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은퇴를 할 때 사회보장연금 이것만 갖고는 은퇴를 못 해요. 뭐 어떤 뭐 군대에 있다든가 아니면 정부 기업이 있었고 펜션, 예, 이제 은퇴 자금이 따로 나오는 경우, 퇴직금이 나오는 경우가 아니면 힘들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한 8,000불 갖고 생활한다. 그러면 시나리오가 집이 페이오프가 되어 있으면 가능하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집이 하나가 페이오프가 돼 있다. 그러면 230만 원, 250만 원 갖고도 지방 도시에서는 살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실질적으로 지출액이 한 5,120불. 이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이게 현실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것도 한국 돈으로 따지면 꽤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742만 원이에요. 예, 숨만 쉬고 사는 것도 700만 원 이상을 쓰는데도 5,120불이다. 그러면 진짜 미국도 아주 시골 가서 사는 거 아니면 되게 힘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가 뭘까요? 한국이든 미국이든 대책이 없으면 힘들다는 거예요. 한국이든 미국이든 대책이 없으면 힘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도 나이가 들면 행복한 은퇴를 위해서는 뭔가 뭐 상가 건물이라도 하나 있어서 월 뭐 한 200만 원, 200만 원 엑스트라 나온다든가 또 미국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뭐 부동산이 있다든가 아니면 뭐 401k 같은 거라든가 IRA 같은 게 있었고 나오는 돈이 있다든가 아니면 은행에 저축한 돈이 있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다운사이징이 있겠죠. 뭐 서울에서 어디 한 10매덕짜리 집이 있었는데 다른 외곽 도시로 나가서 그 집을 갖다가 팔아버리고 그 돈을 야금야금 까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대도시에 있는 집을 갖다가 팔고 다운사이징 해갖고 이렇게 뭐 라스베가스라든가 아틀란타든가 조금 가격이 싼 도시로 가갖고 아껴 쓰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현실이에요. 미국이든 한국이든 간에
나이 들고 원하는 만큼 돈을 못 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도 그냥 지페이오프 되고 10,000불은 있어야 돼요. 한국도 지페이오프 되고 한 최소 350만 원 있어야 돼요.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디 가서 뭐 꿀리지는 않게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제가 한국에 재작년 뭐 3년 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 한 6개월 있었고 작년에도 한 4개월 있었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썼던 돈이 얼마큼 썼냐? 한 달에 평균 3,000불 썼습니다. 3,000불이면 한 450만 원이 조금 안 돼요. 요즘 같으면 한 400에서 450만 원 사이인데, 65세 부부가 400에서 450만 원을 평택에서 쓰면 많이 쓰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부러워해요. 서울 강남에서는 모자라요. 모자릅니다. 제가 봤을 때 서울 강남에서는 700~800만 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물가가 그만큼 세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뭐 밥값 뭐 이런 것만 따져서 이렇게 나올 게 아니고 제일 큰 건 주거비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 이게 남들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하는 게 뭐냐? 강남에 살면 남들이 좋은 옷 입고 있으면 나도 좋은 옷 입고 싶고요. 남들이 좋은 차 타면 나도 좋은 차 타고 싶어요. 그리고 남들이 좋은 식당 갔다 그러면 굳이 10,000원짜리 점심 먹을 수 있는 곳도 30,000원짜리 가보게 됩니다. 그게 커요. 라스베가스하고 LA도 차이가 뭐냐? 제일 큰 거는 거주 비용입니다. 거주 비용이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뭐 세금 문제 이런 같은 거 있는데 물가는 비슷비슷해요. 오히려 마켓 물가는 라스베가스가 더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다 LA에서 갖고 오니까. 근데 라스베가스가 적게 들어가는 것 중에 가장 큰 건 뭐냐면 남들과 비교를 하면서 돈 쓰는 게 제일 적어요. LA 같은 경우는 이제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암만 해도 모임도 많죠. 모임에 가면 또 옷도 잘 입어야죠. 차도 좋은 거 타고 싶죠. 백도 좋은 거 들고 싶죠. 사람들 만나면 밥값도 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꽤 큽니다. 예, 제가 LA에서 뭐 한동안 막 일하고 올 때는 저 혼자 한 달에 쓰는 게 7,000, 8,000이었어요. 왜? 사람들 만나고 밥 먹고 뭐 그러다 보면 그렇게 돈 나오죠, 당연히. 자, 라스베가스 오니까 우선 그런 돈이 엄청나게 줄어들어요. 여러분이 서울에 있으면 아무래도 남과 비교해서 돈 들어가는 게 되게 많습니다. 제가 한국에다가 차를 하나 사놨다 했죠. 예, 중고차를 하나 사놨습니다. 미국 돈으로 1,500불짜리 샀어요. 1,500불짜리. 그거 길에 가다가 서도 예, 괜찮아요. 한국은 뭐 이렇게 토잉비니 뭐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비싸지도 않고 뭐 근처에 고친 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뭐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로컬만 다니고, 예, 저는 뭐 부산 가는데 차 끌고 갈 생각 없어요. 예, 그 차 막히고 뭐하러 그럽니까? 그냥 뭐 비행기 타고 가든가 아니면 기차 타고 가도, 기차 타고 평택에서 부산 가도 뭐 2시간 반이면 가는데 기차 타고 가서 뭐 렌트카를 하든가, 예, 택시를 타고 가든가 그게 편하지. 저는 뭐 차 타고 멀리 갈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그 차는 왜 사느냐? 여름에 너무 더울 때, 겨울에 너무 추울 때 차가 있으면 좀 편해요. 그리고 지방 도시가 자꾸 요즘에 버스가 줄어듭니다.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옛날같이 편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차를 하나 샀는데 1,500불짜리 차. 제가 만약에 서울에 있다, 1,500불짜리 차 타기가 좀 그렇죠. 주변에 좋은 차가 많은데, 근데 저는 시골에 있으니까 1,500불짜리 차 뭐 상관없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제가 한국에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1,500불짜리 차를 타든 그냥 뭐 달구지를 타고 다니든 뭐 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괜히 좋은 차 타고 다녀봤자 남들한테 타격밖에 안 돼요. 한국 가시면 이제 많은 분들이 적응 못 하시는 게 이제 미국에 와서 역차별을 받는다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그지같이 차를 타고 다니면 누가 역차별 할 것도 없어요. 뭐 시샘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제가 돈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3,000불이면 충분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도 또 어떤 분들은 얘기하십니다. 사람마다 또 사는 게 다르니까, 아유 캠페인도 이제 좀 한국에 살면 이제 또 차도 필요하고 그럼 또 돈 들어가는데, 예, 차 돈 들 게 없어요. 1,500불짜리 사니까 200만 원도 안 됐어요. 그때 한 180만 원인가? 예, 그런 차 타니까 돈 들 것도 없어요. 뭐 무슨 돈이 들어갑니까? 맨날 동네 마실만 다니는데 뭐 기름값도 한 달에 얼마 안 들어요. 미국보다 훨씬 적게 들어갑니다. 예, 그냥 뭐 한 달에 뭐 10만 원이면 돼요. 돈 들 것도 없어요. 근데 한국 가서도 알뜰뻔합니다. 뭐 전화비는 미국보다 더 싸요. 한 달에 8,900원짜리 씁니다. 그리고 뭐 음식 같은 거 먹는 거, 예, 기껏 해봤자 먹어봤자 뭐 우리 처갓집 식구랑 장어 먹습니다. 처갓집 식구들 다 불러다 장어 먹어봤자 그거 한 50만 원 나옵니다. 그거 한 두어 달에 한 번, 예, 이 정도 제가 삽니다. 무슨 일이 있어 사고, 뭐 누구 생일일 때 사고, 뭐 장모님 뭐 생신일 때 사고, 뭐 이런 거 가끔가다 외식비더라고. 외식비라고 와이프랑 저랑 뭐 나가봤자 그냥 동네에서 국밥이나 먹고, 제일 비싸게 먹어봤자 평택은 6만 원 이상 나오는 데가 없어요. 둘이 먹어서.
그리고 뭐 이제 처남이랑 뭐 처제랑 해갖고 돼지갈비나 먹어봤자 기껏 해봤자 한 7, 8만 원 나오고 미국 돈으로 50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한 달에 3,000불 갖고 생활이 다 되는 겁니다. 충분해요. 그러니까 한국도 제가 한 200여 분 가까이 만나봤는데 얘기가 다 다르죠. 예, 어떤 분은 이제 한국에 있다 보니까 경조사비 한국 그런 거 많이 나갑니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뭐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 만날 것도 아니고요. 까놓고 얘기해서 여러분도 뭐 나이 들면 들수록 사람 만나는 거 좀 많이 귀찮아지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 다 그 얘기하니까 제가 한국에서 그냥 적당히 아는 거지 누구랑 뭐 죽자 사자 만나고 뭐 이럴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뭐 한국에 있어도 그냥 동네 식당 사장님도 인사하고 막 장터에 뭐 협회장님도 인사하고 알고 지내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다고 그분이 뭐 저랑 뭐 우리 집에 무슨 장례가 치러지니까 뭐 와라 그래갖고 뭐 제가 뭐 조의금을 낼 일이 있어요. 아니면 뭐 우리 아들이 결혼하니까 축의금을 낼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그런 것도. 그러니까 저는 한국 가니까 돈 들어갈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3년 동안 계속 야금야금 왔다 갔다 하는 게 뭐냐면 제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5년 전에 제가 LA에서 라스베가스를 온 게 선택을 잘한 것 같아요. 한 달에 돈이 꽤 많이 절약됩니다. 라스베가스는 와이프랑 저랑 한 달에 한 8,000불밖에 안 들어가요. 8,000불에는 이 집에 들어가는 돈, 차, 생활비 다 포함됩니다. 8,000불 정도인데 제가 한국 가서 지내니까 3,000불밖에 안 들어가요. 그리고 한국에서 크레딧 카드, 미국 크레딧 카드 쓰니까 거기 생긴 뭐 여행 크레딧이니 뭐니 그거 갖고 한국에 가는 동안 일본 한 번 갔다 오고 태국 한 번 갔다 오고 여행 갔습니다. 돈 한 푼도 안 들고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돈 들 게 별로 없어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야, 한국에 있으면 내가 미국보다 한 달에 5,000불씩 덜 들어가는데 이 5,000불을 모으면 1년에 6만 불이에요. 10년이면 60만 불입니다. 근데 이걸 그냥 제가 은행에다가 차곡차곡 모으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걸 뭐 IRA에 집어넣든 뭐 S&P에 집어넣든 CD에 집어넣든 어쨌든 간에 돈이 불 겁니다. 아니면 또 부동산을 사놓든 그러면 통상적으로 제가 투자를 하면 60만 불을 10년 동안 투자하면 100만 불은 될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미국에서 65세까지 10년 동안 미국에서 더 일을 하는 게 이득일까? 아니면 한국에서 그냥 쉬면서 그냥 한 달에 5,000불씩 모으는 게 이득일까? 제가 미국과 한국을 비교해 보니까 한국에서 3,000불 쓰는 삶과 미국에서 8,000불 쓰는 삶의 만족도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물론 미국이 좋은 부분이 있고 한국이 더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만족도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한국에 산다면 한국에서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찾아야 돼요. 미국에 산다 그러면 미국에서 만족하는 걸 더 찾아야 됩니다. 이건 본인의 성격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한국에서 적응 못하고 오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한국 오셨고 야 이제 난 미국 못 가겠어 한국이 너무 좋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저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꽤 많이 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제 생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미국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1.26 밀리언, 126만 불은 있어야지 필요하게 이제 은퇴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뭐 제가 이제 종종 말씀드리죠. 170만 불 있으면 여러분 노후 대책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470만 불 있으면 여러분이 100살을 사시든 200살을 사시든 돈이 평생 안 마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126만 불의 목표를 만들려면 한국에서 한 달에 5천 불씩 모아서 1년에 6만 불, 10년 60만 불 그게 뭐 최소 뭐 8, 90만 100만 불은 될 텐데 뭐 있는 자산 다 합치면 나는 은퇴 준비 다 되는데 65세면 내가 뭐하러 미국에 있지? 단 미국에 있으면 돈을 내가 한국보다 한 5천 불 지금보다 한 5천 불 만 불을 더 번다? 그럼 또 미국에 있을 만하죠. 왜냐하면 그 돈이 더 절약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5천 불 더 벌어서는 안 돼요. 예, 그러면 이제 한국에 있나 미국에 있나 똑같아요. 한 만 불을 더 번다. 그럼 제가 미국에 있을 만하죠. 8천 불 생활비를 쓰고 미국에 있을 만합니다. 만 불을 더 번다. 그럼 또 5천 불을 갖다 이렇게 세이브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한국을 가서 한 10년 동안 있을까? 그러면서 은퇴 준비를 할까? 아니면 미국에 있는 게 나을까? 그래서 제가 미국과 한국에 있으면서 느끼는 거를 딱 보면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미국이 좋아요? 한국이 좋아요? 제가 왔다 갔다 하니까 저는 미국 오면 미국이 좋고요. 한국 가면 한국이 좋더라고요. 뭐 그렇게 흐지부지 대답하냐고. 근데 솔직히 그래요. 미국 오면 미국이 좋은 게 있습니다.
미국은 우선적으로 오면 뭐든지 갑갑하진 않아요. 주차장도 널찍널찍하고 차 끌고 나가기도 좋고 조금만 나가면 자연도 있고 공원 같은 데 가도 붐비지도 않고 누구 시선 의식할 것도 없고 미국은 되게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취미에서 미국만이 할 수 있는 취미가 있어요. 뭐 집에서 뭘 만든다거나 아니면 또 여행 다니는 취미라든가 골프 치는 것도 아무래도 좀 미국이 좀 낫겠죠. 저는 골프는 안 치지만 그런 것들도 있고요. 또 미국이 음식 같은 거 해먹는 것도 식재료도 많고 그러니까 또 그런 것도 좋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오면 저는 미국에 맞춰 살아요. 제가 요리가 취미인데 제가 한국에선 요리를 거의 안 해먹어요. 식재료 다 구하기도 힘들고요. 한국 식재료 구하기 쉽죠. 예. 제가 좋아하는 뭐 다른 나라 음식들 식재료 다 구하기도 힘들고. 자,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요리를 안 해 먹습니다. 밀키트 잘 돼 있고 식당도 잘 돼 있으니까 한국에서는 거의 요리를 안 해 먹다시피 합니다. 제가 칼 좋은 것도 많은데 한국에서는 부엌칼 쓸 일이 그냥 파 써는 거 말고는 쓸 게 없어요. 거의. 예. 요리라고 할 게 없습니다. 밀키트가 워낙 잘 돼 있어서. 그러니까 미국 오니까 제가 또 요리를 또 좋아하니까 열심히 요리를 해 먹고 사람들 불러다가 요리해 먹고 집에서 이렇게 또 술 마시고 또 이런 재미가 또 미국은 있어요. 캠핑 간 재미도 있고. 근데 이제 한국은 또 그런 재미는 없어요. 근데 한국에 가니까 이 요리란 재미가 없는데 그 대신에 이제 한국은 뭘 배울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동네 학원들이 많죠. 피아노 학원, 뭐 기타 학원, 뭐 검도장, 뭐 다른 헬스 짐에 가서 PT 같은 거 받고 이런 게 한국이 훨씬 용이하고 가격이 저렴합니다. 가깝고 저렴해요. 저렴한 게 또 끝내주죠. 예, 저렴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으면 제가 취미 생활을 좀 다른 걸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피아노 학원도 다니고 저는 지금 피아노 학원을 누구한테 배우려도 또 맨날 차 끌고 가는 게 더 귀찮아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그러니까 피아노 학원은 제가 지금 집에서 혼자 배우고 있죠. 기타도 지금 혼자 하고 있죠. 검도는 이제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검도장을 가는데 검도장도 왔다 갔다 1시간이에요. 30분 떨어졌어요. 예, 저희 집에서. 그러니까 왔다 갔다 1시간씩 또 차 운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검도도 일주일에 2번 가긴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훨씬 더 가깝죠. 그리고 이제 PT 같은 거 받는 거 이런 거 비용도 한국이 미국보다 훨씬 더 저렴하죠. 그러니까 한국에 있으면 여러 가지로 참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취미 활동을 완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삶을 한국에 좀 맞춰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대신 한국에서 운전할 생각이 안 들어요. 저는 뭐 주차장 가는 것도 짜증나고 차 운전하는 것도 짜증나고 한국에서 운전할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저는 뭐 택시를 타고 다니든 버스를 타고 다니든 이건 좋은데 이것도 좀 나쁜 것 중에 하나가 이 평택도 조금 지방 도시라고 자꾸 버스가 줄어들어요. 노선이 옛날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돼요. 뭐 많이 기다려봤자 뭐 15분이지만 그래도 기다려야 됩니다. 제가 일례로 평택에서 온양온천이 되게 가까워요. 가까운데 이게 직선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국도가. 차를 타고만 25분, 30분이면 가는데 이걸 갖다가 돌아서 가야 되니까 천안을 통해서 이렇게 가야 돼요. 천안까지 갔다 이렇게 가야 되는 이런 형태라서 지하철을 타고 가든 버스를 타고 가든 1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온양온천 같은 데가 옛날 같은 버스가 있었을 거예요. 온양 같은 데가. 근데 요즘에는 이제 없어지는 거죠. 버스도 1시간에 한 번 오고 그래요. 예, 온양온천까지 가는 건 시간 맞춰서 기다렸다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차가 없으면 또 지방 도시가 불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운전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온양온천까지 가는 길은 그냥 한적해요. 온양에 또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면 또 주차장 찾아야 되고 또 골아픕니다. 이게 많이 귀찮아요. 한국에서는 차 운전이 많이 힘들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차 운전 좀 싫고 근데 공기가 안 좋은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예, 확실히 공기가 안 좋은데 그 대신 한국이 물이 좋아요. 물 좋은 거는 또 인정해 줍니다. 평택에 있으면서 그릇 같은 거 씻고 그러면 뭐 집에 따로 수돗물에 필터가 없고 연수기가 없고 그런데도 거품도 잘 나고 그릇 닦고 뭐 하얀 거 석회용 끼고 이런 거 없어요. 물론 미국도 모든 곳이 그렇지 않지만 저는 뭐 LA하고 라스베가스 많이 살았으니까 미 서부 지역은 석회분이 많아요. 연수기도 해야 되고 집 필터도 해야 되고 또 정수기 해야 되고 그래도 물 퀄리티가 한국만큼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물이 좋은데 공기가 나쁘고 미국은 공기가 좋은 대신 또 물이 안 좋고 뭐 미국도 공기도 좋고 물도 좋은 곳도 있죠. 예, 뭐 콜로라도 가든가 뭐 이런 데 가면 다 좋은 곳도 있습니다. 예, 미국 외곽 지역은. 자,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 가지씩 포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가 좀 더 좋은 데를 가기 위해서 좀 남쪽을 가겠다. 남쪽을 가면 또 서울과의 또 인프라 교통이 또 힘들어요. 어쨌든 간에 제가 서울을 등지고 살 수는 없어요.
근데 평택은 고속기차만 타면 서울을 30분 안에 강남까지는 갈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 몫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당일치기로 서울 갔다 올 수 있다는 거, 이것도 한 몫을 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5천 불을 더 번다? 그럼 한국에 있나 미국에 있나 똑같은 거예요. 10,000불을 더 번다? 그럼 미국에 살아야죠. 10,000불을 더 벌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럼 미국에 살아야 되는 건데 한국에 간다? 그러면 뭐 유튜브는 여러분이 계속 기다려 주시니까 유튜브는 제가 이제 할 때까지는 하겠죠. 예, 그리고 뭐 제가 또 미국에다가 부동산 사는 거 렌트비 받고 뭐 이런 같은 거 하면 솔직히 저 생활비는 그냥 한국 나가도 돈이 안 들어가요. 예, 이 집이 안 들어가잖아요, 우선. 이 집에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예. 뭐 다른 데 또 렌트비 받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55살이 나는데 한국 가면 그냥 바로 은퇴해요. 바로 은퇴를 하고도 한 달에 그냥 5,000불씩 따박따박 모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한국을 갈까? 그런 얘기하면 이제 또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제 그런 얘기하죠. 아직 젊은데 할 일이 많은데. 맞아요. 예. 그분들이 보시기엔 제가 또 젊어요. 제가 또 반대 입장으로 45살인데 은퇴를 하겠다. 그러면 저도 45살 친구가 안타까워 보일 거예요. 한참 일할 나이인데. 나는 그때 돈 잘 벌고 있었는데. 예, 그런 얘기 또 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본인의 인생을 생각해 볼 때 제가 한국 갖고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제가 요즘에 제일 많이 생각하는 거, 이 우애나 행복을 5년 동안 하면서 나이 들어서 제일 필요한 게 뭘까라는 이 사고방식이 많이 확립이 됐어요. 어쩌니 저쩌니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요, 건강이에요. 건강. 아프고 오래 사는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돌아가신 날까지 건강하게 사는 게 최고예요. 돈도 필요 없어요. 아파 죽겠는데 무슨 돈이 무슨 필요했습니까? 건강이 최고예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면요, 어느 정도의 돈이에요. 비참하게 안 살 정도. 그러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돈이 없어갖고 눈 뜨자마자 그냥 내 삶이 또 지옥이 펼쳐졌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돈이 있는데 그만큼 못 버는 사람이 대다수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쓰고 싶은 만큼 돈이 있는데 그만큼 못 버는 분들이 대다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정답은 있어요. 한국도 다운사이징 하면 돼요. 서울에 꼭 있을 필요 없고 그냥 지방도시 내려가면 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지방도시 내려가면 돈 걱정은 덜해요. 제가 지금 LA 있어봐요. 예, 전 지금도 돈 걱정하고 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또 한 가지 방법인데, 우리 미국에 있는 분들은 여기서 또 한 번 점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LA나 뉴저지에서 아틀란타나 라스베가스 같은 데로 다운사이징 해갖고 왔고 한 달에 한 5,000불을 적게 쓴다. 야, 이것만 해도 땡큐야. 근데 여기서 도로 한국을 가는데 한국의 지방도시 간다? 5,000불을 더 적게 쓴다. 이 점프가 2번 되는 거죠. 이게 아주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LA 있으면 65세까지 죽어라고 일을 하고 죽어라고 돈을 모아야 되는 거고, 라스베가스에 있으면 좀 넉넉하게 편하게 해도 노후 준비는 되는 거고, 한국에 가 있으면 일을 안 하고 그냥 제가 인생 즐길 것만 즐기면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작년 재작년 쭉 한국에서 생활비를 쓰면서 3,000불, 지금은 워낙 값어치가 더 떨어져서 3,000불 갖고 더 많이 써요. 더 많이 쓰는데 냉정하게 이제 한국에 만약에 내가 산다 그러면 돈이 뭐가 더 들어갈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한국에 있으면서도 뭐 저희 뭐 집사람도 스킨케어도 받고 뭐 미장원도 가고 합니다. 뭐 여자니까 조금, 저는 뭐 10,000원짜리 머리 깎고도 와이프는 또 몇만 원짜리 가죠. 그거 뭐 남편이 와이프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뭐 스킨케어 저는 이제 몇만 원짜리 받아도 와이프는 뭐 몇십만 원짜리 받아도 뭐라고 할 건 아닙니다. 그래도 서울에 비하면 싸요. 싸니까 뭐 와이프 쓰는 비용, 그다음에 뭐 저 쓰는 비용 뭐 이런 같은 거 따지고 제가 이제 한국 가서 학원 같은 것도 알아봤죠. 검도장 얼마 하나? 15만 원. 미국 돈 100불. 자, 그럼 뭐 짐 가는 거 얼마냐? 그거 뭐 몇만 원인데 뭐 트레이너 붙잡고 한 달에 몇 번 PT 받는 거 뭐 이렇게 해봤자 그것도 한 100불. 그다음에 피아노 학원 이런 거 갖고 한 300~400불. 제가 좀 취미생활하는 거 한 300~400불 더 쓴다. 와이프도 이제 한국에 계속 있으니까 좀 쇼핑도 하고 뭐 그런 뭐 미용 같은 거 좀 가꾼데 돈 쓴다. 뭐 그렇게 써도 지금 환율이 올라갔으니까 충분할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재작년에 한국에서 돈을 많이 썼어요. 왜 많이 썼냐?
한국에 집을 얻었긴 했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필요한 게 생기잖아요. 하다못해 손톱깎이 하나도 사게 됩니다. 집에 냄비 하나도 사야 되고 부엌 하나도 사야 되고 근데 또 한국에 사니까 뭐 우산도 필요하고 뭐 자잘자잘하게 필요한 게 있으니까 좀 돈을 많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환율은 400만 원 정도 됐는데 400만 원이 평택에서 많이 쓴다고 하는데 그 돈을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돈도 안 써요, 솔직히. 지난 몇 개월 동안 있는 동안은 왜냐하면 사놓은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국 가서 저도 방송해야 되니까 뭐 의자도 하나 산다 그러면 60만 원, 책상도 하나 산다 그럼 뭐 한 2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돈이 나갑니다. 그래도 그 돈밖에 안 썼어요. 제가 지금 이제 한국 가면 저는 지금도 3천 불이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아파트 하나 한 100만 원, 120만 원 빌리고 그러면 이제 한 30만 원 남겠죠. 예, 330만 원 남는 것 같고 한 달에 장 보는 거 몇십만 원 안 나오고요. 예, 뭐 전화기 공과금 이런 것도 안 나와요. 전화 걸 것도 많이 없어. 그러니까 한 달에 9천 원짜리 전화니까 충분해. 셀라폰도 뭐 충분하고 그다음에 뭐 교통비 같은 거 나가는 것도 한 달에 몇만 원 나가지도 않고 차 그냥 하나 샀으니까 예, 그 차 갖고 그냥 굴러다니면 되는 거고 돈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저는 이제 한국 가면 3천 불 갖고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조건이 있죠. 환율이 언제까지 이렇게 될 것인가. 예, 이게 좀 조건이 있는데 이게 뭐 하루아침에 쓱싹 하고 바뀌잖아요. 적어도 앞으로 몇 년은 뭐 이 정도는 유지할 거로 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1년 있다가 뭐 1불에 1,000원 예, 이렇게 되는 일은 뭐 하루아침에 생기지는 않기 때문에 적어도 앞으로 몇 년간은 제가 생각하는 대로 뭐 한 달에 5천 불은 충분히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이제 은퇴할 때 한 어더 100만 불 정도가 생기면 저는 65세 때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은퇴가 충분히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에 가시는 것 중에서 이제 좀 주저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식이 미국에 있는데 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건 사람마다 되게 달라요. 사람마다 좀 되게 다른데 자식과 친하게 지내시는 부모님들 계실 거고 자식이 있어도 얼굴 보기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건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예, 자식이 좋다 나쁘다는 아닙니다. 저는 제가 1.5세고 예, 저희 와이프는 조금 애들을 만나고 싶어 해요. 저는 그렇게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리고 저도 돌이켜서 제가 그 나이 때 보면 바쁠 나이예요. 예, 20대 예, 바쁠 나이입니다. 뭐 부모 찾아뵙는 게 쉽지 않아요. 저도 뭐 LA에 저희 부모님 계셔도 한 두어 달에 한 번 예, 뵙고 뭐 그랬던 거예요. 하물며 제가 라스베가스에 있으면 애들이 1년에 한 두 번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게 현실입니다. 또 한 놈은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있고 결론적으로 미국에서도 애들 보는 게 그렇게 많이 있다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뭐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 미국에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뭐 애들 보는 건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돌아가실 때 자식이 옆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또 준비가 되면 또 미국에 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처럼 이제 한 달에 5천 불씩 세이브가 될 수가 있다. 그러면 미국에 와서 살면 나중에 또 돈이 여유가 있으니까 미국 와서 사는 것도 훨씬 더 낫겠죠. 걱정도 덜하고. 근데 저는 이것도 예, 저는 좀 생각이 좀 달라요. 저희 집사람이랑. 저는 제가 그냥 세상을 떠날 때 꼭 우리 애들이 옆에 없다고 그렇게 서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안 들고 있습니다. 예. 그냥 애들은 다 컸으니까 그냥 자기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되게 차갑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또 뭐 중학교 때 와서 좀 그렇게 생각이 좀 바뀌었을 수 있어요. 오히려 자식한테 부담 주고 뭐 그러니 한국에서 롱텀 케어 받고 싶어요. 한국에서 그냥 한국 병원에서 한국말 하는 예, 간호사들 한국 음식 먹어가면서 그냥 그런 데서 케어를 받다가 그냥 하늘나라 가는 게 오히려 미국 병원에서 있는 것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 돌아가실 때도 예, 병원에 롱텀 케어 예, 뭐 길게는 안 계셨지만 좀 계신 거 봤잖아요. 예, 그럼 저희 어머님도 참 싫어해요. 그런 병원을. 미국 병원 느낌도 차갑고 간호사들도 그렇게 이제 뭐 영어로 해야 되니까 또 사근사근한 느낌도 한국같이 있지는 않고 음식도 맞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또 미국에서 돌아가시는 게 그렇게 저희 어머님 보니까 꼭 행복해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이제 한국에 있는 게 낫다라고 좀 보고 있고 제가 또 살다 보니까 본인의 임종 때 자식이 옆에 있는 것도 본인 복이더라고요. 예, 그것도 복입니다. 자식이 바로 옆에 있어도 임종을 못 지켜보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자식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임종을 또 지켜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본인 복입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그러셨잖아요. 예. 제가 마침 한국 갔을 때 임종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제가 장인어른 장례도 치러드릴 수가 있는데 만약에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저랑 와이프랑 둘 다 못 나갈 수도 있어요. 예, 와이프만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제가 산소를 찾아뵐 수도 있는 건데 그것도 본인 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사람 힘으로 꼭 안 된다. 저는 또 그런 믿음도 있어갖고 내가 꼭 미국에 있어야지, 자녀 옆에 있어야지, 나 임종할 때 애들이 옆에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도 그게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주변 분들 많은 분들 보니까 복인 것 같아요. 예, 어떤 분들은 우리 우행 시청자분들 마침 한국 나왔는데 그때 뭐 어머님 돌아가셔갖고 장례 치르고 왔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복입니다. 예, 제가 어떤 사람 아는 사람은 이거는 진짜 또 영화 같은 얘기예요. 영주권이 없고 불체제로 미국에서 한 십몇 년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어머님을 뵈러 못 나갔습니다. 외아들인데. 어머님이 몇 번 미국에 오셨어요. 못 나갔어요. 못 나갔는데 이 친구가 영주권이 없어갖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어머님이 많이 편찮으신 거는 아니었는데 미국에 오셨다가 미국에 보러 오셨다가 미국에서 임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이 어머님 장례를 치러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나가지 못하는데. 근데 나중에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 형님, 어머님이 미국에서 돌아가시지 않고 한국에 돌아가셨으면 저는 그냥 영주권이고 뭐고 뭐 그냥 한국에 나갔을 거예요. 그냥. 근데 만약에 그 친구가 한국에 나갔다. 나이는 나이가 들 만큼 들었어요. 그 나이 가서 한국 가서 뭐 하겠습니까? 인생이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예, 장례식장 갔다 오면서 그 친구한테 그냥 당신이 미국에 살라고 어머님이 다 이렇게 해주신 거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악 물고 살아. 지금 자네 나이에 한국 왔고 뭐 할 거야. 취직도 안 돼. 자네 나이에 한국 왔고 취직도 안 되고 뭐 특별한 기술도 없고 그냥 미국에서 그동안 살았으니까 살아.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어머님 돌아가시고 와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예, 미국에서 좀 늦게 결혼했습니다. 예, 그리고 와서 지금은 이제 제대로 체류 신분 받고 미국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 운명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한국이 난 죽어라고 싫다. 한국 가보니까 난 적응 못한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 거고. 난 또 미국이 죽어라고 싫다. 그러면 한국만 계시는 거고. 저는 미국도 좋고 한국도 좋은데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를 되게 확실하게 딱 미리 정해놓고 하는 거죠. 저는 되게 좀 신중합니다. 라스베가스도 1년을 살아보고 정하자. 예, 그래서 처음엔 렌트를 하려고 하다가 이제 그때 콘도를 산 건데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지금 한국도 벌써 이제 올해까지 가면 또 3번을 가게 됩니다. 3번을 몇 달 이상씩 살아보면서 결정을 해보는 거죠. 예, 6개월도 살아보고 4개월도 살아보고 내가 진짜 한국에 사는 게 나한테 맞는 것인가. 예, 이거를 결정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한국을 나가면 그냥 뭐 거의 결정을 할 것 같아요. 전 지금도 한국 가면 좀 갑갑한 게 뭐냐면 두 가지예요. 예, 찾길 다닐 때마다 신경 씁니다. 이 공포감이라는 게 찾길 다닐 때마다 정신을 차려야 되고 이 공포감이라는 게 흡사 LA 코리아타운 걸어다니는 만큼의 그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내 대도시의 다운타운 다니는 느낌입니다. 미국은 총이 있고 강도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처럼 한국은 그런 건 없는데 총 강도 이런 거 없는데 차에 언제 내가 치일지 모른다. 예, 이 걱정은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게 좀 스트레스가 있어요. 한국은. 사람 많은 거에 대한 좀 스트레스가 있고 그리고 어디 가든 간에 평택은 좀 나은데 서울 같은 데는 와 자리 잡기가 힘들어요. 예, 푸드코트 가서 자리 빈 거 잡기도 힘들고 어디 가서 좀 쉴 때 찾는 것도 힘들고 백화점에 좀 앉아 있을 때 예, 이런 데 찾는 것도 서울은 그게 힘듭니다. 물론 서울도 주중에 가면 좀 나은데 예, 주중에도 가봤는데 서울은 주중도 바빠요. 유명 백화점은. 근데 평택 같은 데는 주중에 백화점 가면 예, 널널합니다. 푸드코트 널널하고 그다음에 뭐 백화점에 앉을 수 있는데 예, 이런 데 자리도 그냥 남아 돕니다. 주말에 가면 자리 없어요. 푸드코트에도 여보 음식 사와 나 자리 잡을게 예, 이러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좀 사람 많다는 게 좀 불만이긴 한데 좀 외곽 지역에 사니까 이제 그런 거 좀 해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갑갑한 거는 집이 너무 답답해요. 집 크기보다도 천정 낮은 게 제일 깝깝합니다. 한국은 뭐 10피트짜리 집에 이런 아파트는 없어요. 예, 요즘엔 뭐 강남에 고급 아파트, 실링 뭐 8피트, 9피트 예, 이렇게 나오는 이런 좀 고급 아파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한국에서 7피트,
보편 그렇게 만들거든요. 예. 8피트로 만들었고 1피트씩만 더 만들어도 그냥 한 50층짜리 건물 만들 거 한 54층 만드니까 이게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아파트를 만드니까. 그래서 아파트 말고 단독주택을 살아보자라고 했는데 여기는 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독주택을 저희 집사람이 되게 무서워해요. 그냥 혼자 있는 거 좀 겁이 많아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걸 되게 싫어하고 단독주택을 겁을 되게 냅니다. 누가 들어올지도 모른다. 뭐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아파트는 안전하다고 느낌이 든데 미국에서는 어떻게 사냐고. 미국은 조용하잖아. 사람이 안 다니잖아. 근데 한국은 좀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은 단독주택을 싫어해요. 그리고 또 단독주택이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냉난방비가 좀 많이 듭니다. 그게 좀 문제가 있어요. 전 단독주택을 살고 싶은데 그게 와이프가 싫어요. 근데 단독주택도 또 지붕이 이렇게 높은 곳이 뭐 많이는 없어요. 한국 스타일이 그래요. 싱크대도 낮아요. 옛날 아파트들은. 요즘 아파트들은 괜찮은데 싱크대가 이제 아무래도 주부님들 상대로 이제 기준을 해놓잖아요. 제가 또 부엌일 좋아하니까 미국 싱크대는 저한테 맞아요. 근데 미국 싱크대는 보편적으로 이제 한국 여성분들한테 모자랐고 어떤 분들은 발판 해놓으신 분들 있죠. 키가 좀 작으신 분들은. 한국 가면 여성분들이 싱크대가 잘 맞는데 한국 싱크대는 되게 낮아요. 저희 장모님 집 가면 싱크대 갖고 설거지하기 진짜 불편해요. 예, 어깨 확 굽히고 해야 됩니다. 어쨌든 천정이 나죠. 그래서 이제 그게 좀 갑갑함이 있는 거예요. 집에만 있지를 못해서 한국은. 미국은 집에만 있어도 돼요. 한국은 집에만 있지를 못하겠어. 그리고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소음 문제 이런 게 좀 신경이 쓰이겠죠. 저는 뭐 미국 집에서는 제가 집에서 뭐 엘렉기타 켜놓고 헤비메탈 연주를 해도 뭐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방해도 안 되고. 한국 같으면 난리가 나겠죠. 그런 문제도 좀 있고 바베큐 같은 거 구워 먹고 이런 것도 되게 용이한데 한국은 심지어 요즘에 다용도실에서 꽁치를 구워 먹어도 그걸 컴플레인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죠. 아파트에서는. 왜냐면 냄새 올라간다고. 고기 구워 먹어도 뭐라고 한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다 사 먹는 거예요. 뭐 저도 솔직히 꽁치 같은 거 냄새 나니까 그냥 사 먹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요리한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집에서 구워 먹을 생각 안 해요. 연기가 꽉 차니까 천 정도 낮은데 연기 꽉 차봐요. 죽어나지. 그러니까 고기 구워 먹을 생각도 안 하죠. 그냥 다 사 먹어요. 과연 맨날 이렇게 사 먹는 게 과연 얼마나 좋을까?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 대신에 한국은 병원 가는 게 용이하죠. 그리고 취미 생활 같은 거 이런 거 할 수 있는 게 용이하기 때문에 한국은 또 이런 거 사면 내가 또 건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반반이에요. 건강을 생각한다. 그럼 사람이 스트레스도 안 받고 환경이 좋아야 되는데 우선 공기는 미국보다 나빠요. 산소가 좋아야죠. 공기가 물에 좋아야 되는데 공기는 미국보다 나빠. 물은 미서부보다 좋아요. 스트레스 받는 부분, 미국 짜증나죠 요즘에. 맨날 폭동 일어나고 뭐 사람들 모이는 데서 무슨 뭐 총질한 놈도 있고 막 그러니까 불안해요. 근데 한국은 차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리고 주말에 가면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주말 요거는 해결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은퇴를 하면 주중에만 다니면 되니까. 주중만 다닙니다. 저는 온양온천 가도 주중에만 갑니다. 주말에 안 가요. 절대 안 갑니다. 주말에는 나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문제가 지금 건강학적으로 봤을 때 한국에 있는 게 좋은가 미국에 있는 게 좋은가 다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돈 문제입니다. 돈 모으는 거는 이제 한국에 있으면 모으기가 쉬울다 이렇게 좀 보는데 이게 또 사람이 거기에 또 익숙해져요. 또 한국에 있으면 또 한국에 있으면서 또 은근슬쩍 또 자꾸 돈 씀씀이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마음을 부여잡아야 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자, 세 번째 제가 이제 나이 들고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건강 어느 정도의 돈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인생을 재밌게 사는 거예요. 이거는 취미, 노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고 하죠. 이게 없어서 인생을 재미없게 사신 분들 많이 봅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한국이 재밌는 게 있고 미국이 재밌는 게 있어요. 골프 치시는 분들은 한국이 좀 미국보다 가깝할 수가 있어요. 그 대신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한국은 동남아가 가깝습니다. 겨울에 추울 때는 한국에 계시지 마시고 추운 데 있지 말고 동남아 가시면 돼요. 그러면 한국보다 더 저렴하게 미국보다 훨씬 저렴하게 아주 대접받으면서 골프 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살아야 돼요. 그리고 제가 하고자 하는 취미 같은 거 뭐 무슨 뭐 피아노를 배운다, 뭐 악기를 배운다, 뭐 PT 운동을 배운다 이런 같은 거는 한국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그리고 또 외모 가꾸는 거 있죠. 스킨케어. 저도 이제 한국에서 맞들여갖고 일주일에 한 번씩 5만 원씩 주고 스킨케어 받지 않습니까? 한 달에 200불이에요. 150불도 안 냅니다. 스킨케어 일주일에 한 번씩 받습니다.
가서 2시간씩 누워서 받아요. 아, 너무 좋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거울에 비친 내 모습 보면서 추레해 보이면 금방 늙죠. 한국이 좋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이제 걸림돌이 한 3개로 압축된 것 같아요. 공기 나쁜 거, 그 다음에 복잡한 사람 많은 거, 차, 그 다음에 좀 갑갑함, 이런 것들을 내가 한국에서 이겨낼 수가 있을까? 그러면 저는 한국 가서 앞으로 한 5년이고 10년이고 지내면서 돈을 모으는 게 더 나은 인생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좀 굳혀보려고 올해도 한 4월 말이나 5월 달쯤에 가서 여름, 라스베가스 여름이 좀 더우니까 여름을 좀 비끼고 좀 올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뭐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사는 방식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한국 가서도 한 달에 10,000불 필요하시다는 분들 있어요. 강남에서 즐겁게 사시려면 당연히 그렇게 필요하겠죠. 뭐 미국보다 훨씬 더 즐거울 거고 훨씬 더 대접을 받을 겁니다. 미국도 뭐 굳이 뭐 한국까지 안 가고도 뭐 미국에서 시골에 계시면서 한 달에 한 집 다 페이 없으니까 3천, 4천 갖고 난 즐겁게 살아 하시는 분들이 있고, 한국에서도 제가 또 봤던 분 중에 한 분은 시골에다가 조그만 집을 하나 샀어요. 그냥 돌아가실 때까지 쓰겠다고 집을 사시고 텃밭 가꾸고, 그러니까 뭐 필요한 거는 뭐 쌀이나 사오고 집에 필요한 거 사고 거의 집에서 해 드시고, 그러니까 본인은 그게 재밌대요. 운동도 되고 그게 취미죠. 취미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미국 돈으로 한 달에 1,000불이면 충분해요. 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분도 봤습니다. 그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평택에도 2천만 원짜리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미국 돈으로 얼마죠? 요즘 같은 15,000불도 안 합니다. 혹은 그거 렌트해도요. 한 달에 30만 원도 안 해요. 그러니까 나는 미국에서 너무너무 살기 힘들어. 갖고 있는 돈은 별로 없어. 그럼 전 미국에서 진짜 비참하게 살 돈밖에 안 되는 돈인데 한국에서 비참하게까지는 안 살 수도 있어요. 한국에서 이제 혼자 계신다. 그러면 한 150만 원, 200만 원, 한 1,000불, 1,500불 갖고 살 수가 있어요. 그냥 그런 집 렌트하고 이제 장 봐서 식사하시고 그러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적어도 미국에 사는 것보다는 덜 비참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또 어떤 분은 그런 것 때문에 또 한국 나가신 분들도 있을 거고, 저같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한국 가겠다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고요. 그건 아니고 나는 이제 캠피디는 뭐 아직 젊은데 나는 이제 은퇴를 했는데 내가 미국에서는 한 달에 나올 돈이 한 4, 5천밖에 안 되는데 이거 갖고 미국에 사니까 좀 너무 힘든데 캠피디 얘기 들어보니까 한국에서는 3,000불 갖고도 살 수 있다며, 그럼 나 한국 가서 살아볼까? 이런 분들이 이제 은퇴하시고 따박따박 한 달에 이제 한 5,000불씩 나올 게 있다. 그러면 이제 한국 가서 살 수 있죠. 여러분의 소셜 연금은 한국에 있어도 나옵니다. 그건 여러분이 냈던 세금이니까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은 이제 어차피 시민권을 미국에서 유지를 하는 게 좋죠. 그런 분들이 이제 영주권이다. 그럼 시민권 따시는 게 좋습니다. 한국에서는 F4 비자 거소증을 받고 있는 게 있고, 한국에 좀 오래 사신다 그러면 F5 비자, 영주증이라고 하죠. 한국에는 영주권이라고 하고 영주증이라고 하는데 영주증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SSI 드리는 거 있죠. 한 800 얼마 900 정도 나오죠. 부부가 한 1,200 조금 안 되게 나옵니다. 그 돈은 한국 나가면 안 줍니다. 당연히 안 줘요. 그거는 뭐 미국에서 너무 어려우니까 주는 돈이지 해외에서 호의호식하라고 주는 돈이 아니니까 안 줍니다. 많은 분들이 그것 때문에 헷갈리세요. 한국 가면 못 받는다면서요. 한국 가면 소셜 못 받는다면서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알 수 없어요. 소셜에서 소셜 베네핏을 못 받는 걸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소셜에서 SSI 주시는 걸 갖다가 못 받는 거 말씀하십니까? 제가 그거를 얘기 안 하고 그냥 소셜 한국 가면 못 받는다면서요.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대다수예요. 아마 이분들 얘기하는 건 제 생각에는 그냥 SSI 받는 거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이 또 그거 댓글 보고 헷갈리시는 거예요. 소셜 베네핏. 내가 그동안 세금 내갖고 받는 소셜 베네핏. 이걸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얘기하면 한국에 돈 어떻게 갖고 와요? 라고 얘기했는데 돈 갖고 올 필요가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제가 한국에 몇 년 가면서 딱 느낀 거니까 이건 여러분께 딱 정해드릴게요. 그 한국에서 동대문 가면 환율 좋게 쳐준다고 뭐 몇만 불씩 현찰 싸들고 왔고 동대문까지 가서 그거 바꾸시는 분, 그날이 최고 좋은 환율이라고 자신할 수 있어요? 1,350원에 바꿨는데 석 달 전에 지금 1,450원이에요. 그럼 속쓰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국에서 웬만한 데는 다 카드가 돼요. 식당이든 뭐든 그냥 다 카드 됩니다. 미국 크레딧 카드 쓰세요.
대신 foreign transaction fee 없는 거 쓰셔야 됩니다. 예, 해외 나가 돈 써도 그냥 그날의 환율로만 계산한 거. 1,350원일 땐 1,350원 계산하고 요즘 같으면 1,470원일 땐 1,470원 계산합니다. 다 평균 따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바꾸는 거나 별반 차이 없어요. 꼭 동대문 가서 현찰 지금 바꿔야지 지금 꼭 이득은 아닙니다. 지금 바꿨어도 나중에 환율이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진짜 운이 좋아서 1,480원이다 딱 바꿨는데 그 다음 달에 1,300원이었어. 예, 그러면 기분 째지죠. 그걸 갖다 여러분이 장담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카드를 쓰시면 좋은 게 뭐냐면 그냥 미국 은행으로 소셜 베네핏 들어오게 해요. 미국 은행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에 그 은행에서 여러분 크레딧 카드 갖다가 바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돈을 갚아버리면 되는 겁니다. 한국에 돈 쓰시고. 그럼 문제가 없잖아요. 그리고 카드를 쓰면 이제 보편적으로 카드마다 혜택이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스카이패스 있으면 나중에 마일리지면 비행기표도 생기고 비즈니스 클래스 업그레이드 되죠. 제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카드, 이거는 여행 크레딧 주니까 제가 재작년에도 치앙마이 일주일 갔다 오고 작년에도 일본 후쿠오카 갔다 온 돈 다 저는 한 푼도 제대로 안 들어갔습니다. 그냥 한국에서 생활비 쓴 거 다 카드로 썼어요. 그리고 와서 여행 크레딧 받은 거 갖고 그거 갖고 호텔도 예약하고 택시비도 내고 비행기표도 사고 다 그랬습니다. 밥값이 아마 한국에 있으면 밥값 안 들어갑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제가 역이민 하는 거, 영상은 많이 올려드렸고, 어떻게 F4 비자, F5 비자 이런 영상도 많이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오늘은 그냥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한국에 가서 편하게 미리 얼리 리타이먼을 하시면서 오히려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거. 제 경우입니다. 예, 이게 특별한 경우고 저랑 비슷한 상황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파트는 저랑 비슷한데 어떤 파트는 안 비슷하니까 본인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것만 잘 비슷하게 맞춰갖고요. 여러분이 잘 이용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일찍 리타이어를 한국에서 해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주제로 영상을 좀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의 노후 뭐가 중요한지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의 인생도 한번 좀 고찰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합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팅!